당신이 바라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언보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침묵을 깬 승려 허운대사의 등장. 2025년 1월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안 속에 대한민국은 대선을 약 반년 앞둔 시점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 여부를 두고 각 진영은 연일 거친 공방을 벌였고 국민들은 더 이상 어떤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 허운대사였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승려대회. 평소 정치적 언급은 물론 대중 노출조차 삼가던 허운대사는 이날 유례없이 단상에 올라 정적을 가르듯 묵직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오는 6월 3일 대지의 기운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평범 속의 비범함을 지닌 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회의장을 넘어 전국을 휘감는 화제가 됩니다. SNS에서는 허운대사라는 이름이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언론들은 차기 대선과 관련된 초유의 예언이라며 대서특필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다던 승려의 말 한마디가 정치권 전체를 뒤흔든 것입니다. 허운대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전라북도 완주 출신으로 어린 시절 산사에 들어간 뒤 평생을 산중에서 경전 공부와 무건 수행에 바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가 갑작스레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 발언 이후 곧장 산사로 돌아가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침묵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대중은 더욱 그의 말에 신비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의 기운이 바뀐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정치판의 권력 구도나 국가적 시스템 자체에 커다란 균열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듯한 문장입니다. 동시에 평범 속의 비범이라는 표현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인물 혹은 비정치권 출신의 깜짝 후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두고 유튜브와 정치 분석 방송 오피니언 채널 등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 중에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수많은 예언 적중 후보 리스트가 돌기 시작합니다. 허운대사의 말이 나온 직후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수천 개의 해석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평범 속의 비범이란 우리 동네에서 조용히 봉사하던 인물일지도 모른다며 마을 청년회장을 지목했고 또 다른 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적 없는 인물이 뒤집기를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허운대사가 언급한 6월 3일이라는 날짜에 주목합니다.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정일로 확정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허운대사가 정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대중은 이를 우연이라 보기보다는 의도된 침묵 뒤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허운 예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림자 속의 이름 예언과 일치하는 인물은? 허운대사의 한마디는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그 여파는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평범 속의 비범한 자, 대지의 기운이 바뀌는 날. 6월 3일 이 세 문장은 마치 암호처럼 정치권과 대중의 뇌리에 새겨졌고 누구도 이를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권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중심에 선 자는 단순한 차기 대통령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언론과 정보기관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보수 성향의 시사주간지는 익명의 소스를 인용해 허운대사의 언급은 특정 무소속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곧이어 여러 커뮤니티와 정치 채널에서는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후보 리스트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우호. 그는 정당 소속이 아닌 유튜브와 지역 민의 활동을 통해 서서히 입지를 넓혀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박우호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정식 정치 경력이 없으며 국회 보좌관 출신도 아닙니다. 언론이나 방송 경험도 전무했던 그는 2022년부터 소규모 지역 공동체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내는 참여 정당 없는 정치를 시도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현실 정치와 거리가 먼 선비쯤으로 취급됐지만 몇몇 정책 토론회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논리와 감성적 호소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이슈에 대한 발언보다는 생계와 주거, 청년 부채, 지역, 소멸 문제 등 생활 밀착형 정치에 집중했다는 점이 평범 속의 비범함이라는 허운대사의 언급과 겹쳐지며 급속히 화제를 모읍니다. 그러던 중 박오온 허운대사의 예언이 나온 지 한 달 뒤 돌연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후보들이 대규모 선포식을 열거나 당선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적 접근과는 달리 한 시골 마을의 마을회관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 평범함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정치에 반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가 저를 불렀든 제가 누구를 대신하든 지금은 누구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언론은 이 발언에 즉시 반응합니다. 누가 저를 불렀든이라는 말이 허운대사의 예언과 직접 연결되는 뉘앙스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박오온 순식간에 예언의 주인공인가라는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그 이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박오호 외에도 그림자 속의 이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느 지방대 교수는 자신이 과거 허운대사와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출마를 선언했고 30대 청년 활동가, 퇴역 장성, 유명 시사평론가 출신 인물들까지 앞다투어 나는 비범한 평범함이라고 자처하며 대선전에 뛰어듭니다. 이들은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허운대사의 말을 해석하고 스스로를 그 주인공이라 주장합니다. 심지어 한 대형 종교단체는 허운대사가 예언한 인물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미 활동 중이며 곧 직접 국민 앞에 나설 것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점차 허운 예언이라는 테마 아래 인물 경쟁 구도로 흘러가며 혼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도 박오온 모든 방송 출연 제안을 거절하며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러 전국을 순회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생중계에서 보여주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졌고 이는 기존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각인됩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말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의 이미지 그리고 기존 질서에 대한 피로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갈망을 말한 것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박오호일 수 있죠. 예언은 때론 예언자가 아닌 대중이 완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과연 예언은 현실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날 6월 3일이 오기까지 예언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먼저 빛을 받을 자가 누가 될지. 대지의 기운, 천문으로 본 6월 3일, 대지의 기운이 바뀔 것이다. 허운대사의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 어떤 자연적 징후를 예고한 것일까? 정치는 말의 해석이지만 예언은 신호의 조합이다. 바로 그 신호를 쫓는 이들이 등장했다. 점성술사, 천문학자, 기상분석가, 무속인, 풍수 전문가까지. 6월 3일이라는 날짜가 단지 선거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인간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천문학계에선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다. 2025년 6월 3일 밤 목성 토성 천왕성의 가시적 정렬이 동아시아 상공에서 관측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현상은 173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드문 배열로 동양 천문에서는 이를 삼재성 산짜이싱의 귀환이라 부르며 역사적 전환점에서 자주 목격된 현상으로 해석한다. 조선시대에는 세 차례 유사한 행성 정렬이 있었는데 하나는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하나는 병자호란 전 해인 1635년, 또 하나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은 1862년 무렵이다. 당시에도 조정에서는 하늘의 별이 흩어지고 정렬하니 군신의 질서가 바뀔 징조라며 우려 섞인 기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다. 과연 2025년 6월 3일의 하늘도 그만큼 특별할까? 서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지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날은 보기 드물게 세 개의 외행성이 동시에 특정 각도로 정렬되는데 일반적인 행성 회합이 아니라 시야상 동일축에서 한 방향으로 배열됩니다. 고대 동양에서는 이를 삼두일신이라 하며 하늘의 권위가 하나의 중심을 향해 쏠린다는 해석이 전해 내려오죠. 누가 중심에 설 것인가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하늘은 확실히 무언가를 지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민간에서는 이날을 전후해 이상한 조짐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제주에서는 수년 만에 밤 무지개가 관측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강원도 삼척에서는 고라니 떼가 도심으로 몰려와 산짐승이 길을 잃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전국의 대지 에너지 흐름을 그린 혈도슈의 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삼매 에너지의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도 일대의 새 성지가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지역으로 새롭게 뜨면서 그 일대 출신 정치인 혹은 관련 단체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상승했다. 마치 지리적 운율과 정치적 기회가 교차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느껴졌다. 더 놀라운 것은 무속계의 반응이었다. 서울의 한 유명한 도사 유튜버는 예언 직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명밍이 아니라 천명티엔밍이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찍는 게 아니라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별도의 후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대선 당일 하늘에 기이한 색의 구름이 낄 것이라며 그 순간이 바로 진실이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말해 구독자 수가 폭증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 허운대사가 말한 대지의 기운이란 과연 정치의 변화였을까? 아니면 자연과 하늘, 인간 사이에 깃든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전환이었을까? 정치인들은 여전히 표를 얻기 위해 움직이고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전문가들은 수치를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의 바깥에서 또 다른 차원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서서히 번져간다. 허운대사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더 많은 소음을 낳았다. 이제 사람들은 하늘을 본다. 별의 배열을 바라보고 기이한 날씨를 징조로 읽으며 정말 6월 3일 무언가 바뀌는 날인가? 라는 질문을 품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어 간다. 예언을 마케팅으로 쓴 후보들. 예언은 예언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면 그것을 해석하고 연결하고 포장하는 자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드는 무대 바로 선거다. 허운대사의 발언이 전국을 휘감은 뒤 각 대선 후보 캠프는 극도의 긴장 속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단 선거 전략회의의 화두는 하나였다. 이 예언, 우리가 쓸 수는 없을까? 당장 여당의 전략기획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 회의록 유출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평범 속에 비범함이라는 표현을 현직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브레인스토밍이 벌어졌다고 한다. 캠프의 한 홍보실장은 우리 후보는 20년 전 시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이력이 있다며 그걸 강조하면 충분히 평범한 배경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편 야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의 핵심 보좌진은 허운대사가 머물렀던 사찰과 연고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그 후보는 7년 전 국회의원 시절 해당 사찰에 방문해 기부금을 전달한 사진이 있었다. 이를 캠프는 슬로건과 함께 포스터로 재가공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단번에 SNS에서 확산되었고
일부 지지자들은 하운 대사가 말한 인물은 결국 이 사람이라는 밈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언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지와 연결되는 순간 선전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건 후보 본인들이 직접 예언을 인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도 성향의 한 인사는 TV 토론 도중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응수했다. 요즘 하운 대사님의 말씀이 회자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어쩌면 그 뜻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끝을 흐린 듯 보였지만 전달력은 충분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2분 이내 예언 적중했다는 댓글이 도배되었고 유튜브 쇼츠 클립은 이틀 만에 18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처럼 예언을 차용하는 전략이 계속되면서 대중도 두 개의 흐름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한쪽은 어차피 정치란 상징의 싸움이라며 하운 대사의 발언을 캠페인에 활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를 영적 왜곡이라 비판하며 정치를 종교화하는 위험한 흐름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실제 사찰을 찾는 참배객이 급증하자 하운 대사가 머물고 있는 산사의 주지스님은 직접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예언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띄우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정치적 상술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도 잠시 하운 대사의 이름은 점점 브랜드처럼 소비되기 시작한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비범한 평범함 테스트라는 제목의 밸런스 게임을 다루었고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가 예언의 주인공인가요? 라는 콘텐츠를 내놓으며 각 후보를 채점하기도 했다. 출판계는 예언의 시대, 한국 정치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신간까지 출간했다. 예언은 더 이상 하나의 신비로운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젠 선거판을 움직이는 메타 프레임이 된 것이다. 심지어 일부 소규모 후보들은 하운 대사와 직접 접촉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기에 이른다. 한 군소정당 후보는 과거 산사에서 대사님을 만난 적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언젠가 큰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산사 측은 그런 방문은 없었다고 공식 반박했다. 정치란 원래 이미지의 전쟁이지만 이번 선거는 유난히 보이지 않는 권위를 붙잡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가장 조용했던 하운 대사는 더더욱 신비로워졌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해석은 늘어났고 그 빈 공간은 각 캠프의 전략가들이 채워갔다.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과연 이 예언은 누가 먼저 말했느냐가 중요한가? 아니면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이번 대선이 단지 정치가 아닌 하나의 서사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5월 말 충격의 사퇴와 민심의 대혼란. 2025년 5월 27일 오전 9시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든 속보가 쏟아졌다. 지지율 1위 A 후보 돌연 사퇴 발표 건강 악화 이유로. A 후보는 여권과 야권을 통틀어 줄곧 1위를 지켜온 차기 대통령 유력 주자였다. 합리적 이미지, 조직력, 중도층 장악력까지 고루 갖춘 그에게 반대 진영조차 대체제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선거일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된 전격 사퇴는 말 그대로 정치권을 초토화시켰다. 사퇴는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측근 몇 명만이 전날 밤 알게 되었고 심지어 일부 캠프 직원들은 속보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증언했다. A 후보는 담담한 표정으로 사퇴 연설을 남겼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하고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보다 더 건강한 에너지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는 후보직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발표는 그 자체로 충격이었지만 더 큰 혼란은 그 이후에 찾아왔다. 바로 여권과 야권 모두 후보 공백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차점 후보는 각종 구설과 논란으로 고전 중이었고
대체 인물을 내세우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처럼 거대 정치 세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은 대한민국 대선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러자 공백을 파고든 인물이 있었다. 그동안 조용히 비주류로 분류되던 무소속 박오 후보. 예언 논란 초기에 언급됐지만 정치권 주류에서는 화제성은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며 배제됐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A 후보의 사퇴 당일 박오 후보는 단 3시간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전통시장 한복판이었다. 준비된 연단도 없이 이동식 마이크 하나로 시작된 그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강렬했다.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계산 중이지만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허운 대사님의 말씀처럼 평범 속에 비범함이 있다면 그건 계산된 움직임이 아닌 믿음과 의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예언의 적중인가 라는 타이틀이 기사 제목을 장식했고 박오 후보의 발언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섰다. 그날 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생중계를 통해 12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고 급기야 다음 날 아침 여론조사에서는 단숨에 2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물음표를 달았다. A 후보의 사퇴는 정말 건강 문제 때문이었을까? 일부 언론은 병원 기록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캠프 내 갈등설, 여권 핵심 인사와의 불화 등을 근거로 건강 외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유력 언론사 칼럼은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던졌다. 이번 사퇴는 예언의 궤도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허운 대사의 말처럼 대지의 기운이 바뀌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존 권력도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후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남긴 말은 측근을 통해 전달된 한 문장이었다. 이제는 내가 아닌 시대의 몫이다. 정치권은 겉으로는 침착하게 움직였지만 내부는 전쟁터였다. 여야 모두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새로운 연대 구상, 후보 단일화, 전격, 지지선언 등 온갖 시나리오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누군가는 박오 후보에게 전격연합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이제 누구와 손을 잡느냐보다 누가 국민과 눈을 맞추느냐가 중요합니다. 5월 말 대한민국은 흔들렸다. 선거는 예정대로 다가왔지만 방향은 바뀌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깨달았다. 허운 대사의 말은 단순한 예고가 아니었다. 그건 움직이지 않던 세계를 흔들어 깨우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6월 3일 침묵의 날.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유난히 조용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는 줄었고 커피숍의 주문 소리도 평소보다 낮았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오늘 뭔가 달라질까? 기상청은 이날 아침 전국에 드문 안개형 고기압대가 형성되었다고 발표했다. 5월 말부터 시작된 뿌연 하늘은 비가 올 것 같은 흐림도 맑음도 아닌 이상한 무색의 하늘로 남아 있었다. 이 현상은 대기 입자가 고르게 확산될 때 생기는 희귀한 현상으로 하늘은 낮게 깔리고 바람은 없으며 햇빛은 있지만 그늘이 사라지는 듯한 묘한 느낌을 준다. 선거일 아침 7시 전국의 투표소가 열렸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해보다 조용하게 입장했고 뉴스 채널에서도 특집 보도는 최소화되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날을 무언가의 날로 여긴 것이다. SNS에서도 특이한 흐름이 감지됐다. 샵 6월 3일 샵허운 대사 해시태그가 다시 급부상했고 일부 유저는 투표소 앞에서 발생한 묘한 상황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평소엔 줄이 길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말이 없다. 마치 장례식장처럼 조용하다. 투표하는데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